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날입니다. 아주 오늘 따끈따끈한 김영석 교수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오늘 나온 유튜브입니다. 오늘 나온 김영석 씨의 유튜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따끈따끈합니다. 아주 이런 명강의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김형석 교수의 오늘 나온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김형석 교수의 글을 여러분에게 시청하도록 조금 하고 제 말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김영석께서는 이런 말 합니다. 노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노후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사람이랍니다. 차라리 개를 키워라. 사람이 아니고 개를 키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줄이되 또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아니 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마음씨가 좋으면 안 된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야 다른 사람이 존경하지. 마음씨 나쁜 사람 안 되죠. 그런데 마음씨가 좋으면 안 된다. 참 반대로 말을 하십니다. 노인은 욕심을 줄이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세입자가 지금 집사한 지가 25년 됩니다. 말리동에. 집세를 지금까지 25년간 10원 한 장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 두 칸에 800만 원에 38만 원 밖에 38만 1억, 즉, 1000만 원 돼요. 800만 원에. 1800에, 1800. 1800에 지금 40만 방 두 개 갖고 있어요. 25년 동안 10원 하나 안 돌렸어요. 마음 좋게 살았어요. 마음 좋게 살았어요. 거기다 집세가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1년에 2번씩 설날, 추석날 쌀 한 푸대서 갖다 줬습니다. 갈 때마다 또 떡 사가지고 가고 마음 좋은 할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오늘 김영석 106세 교수는 마음씨가 좋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의 사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집세를 10년간 올리지 않았답니다. 그래 좀 이사가라고 하니까 주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마음씨 좋은 주인을 원망합니까? 10년간 집세를 그분도 안 올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가면서 그동안 집세를 안 올려가지고 나는 이사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닌데 조금 기다리세요. 예, 이 꺼졌네. 또 어째 자주 꺼지게. 일단 꺼져도 그냥 들으세요. 이 제가 말하는 것은 김영석 106세 교수의 말이기 때문에 뒤에 제가 꺼져도 그냥 들어주세요. 다음에 조금 내가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일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분명합니다. 함께 있으면은 내가 더 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자기 마음을 뒤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남에게 베푼 너그러움을 자기 자신에게도 베푸십시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항상 나쁜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덜 상처내는 길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었던 사람, 힘든 날 안부를 물어주었던 사람,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도 선물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맑은 사람 곁에서 자신을 다시 맑게 봅니다. 따뜻한 사람 곁에서 자기 안의 따뜻함을 다시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그런 사람들 곁에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 크게 웃게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마음을 쉬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인생은 끝까지 배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고르는 지혜입니다. 이제는 그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흐린 물가에서 오래 서성이지 마십시오. 맑은 물가로 걸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다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이 아직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또 이어서 들어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06세 김영석 교수께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되면 안 된다. 집세를 적당히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집세를 안 올리면 나갈 때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다. 집세를 적당히 올리고 많이 올리면 안 된다는 거다. 타협을 하라고 해요. 세입자와 타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25년간 집세 보증금 10원도 안 올리고 대려 1년에 2번 추석날 설날 쌀 2번을 세입자마다 다 주었습니다. 저희 세입자는 16가구입니다. 저는 뭐 자랑 같은 것도 그냥 들어주세요. 자랑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파트 2채, 일반 주택 4채, 6채를 가지고 월세 약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래도 좀 작은 부자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그냥 헌일 삼아 말합니다. 술, 담배, 커피 먹지 말고 제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그까짓 것 하면서 어떤 날 하루에 한번 종묘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 나 부자 되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짜고짜 얘기해. 저 동생은 뭐 술, 담배, 커피 같은 거 좋아하나 그랬더니 담배를 피운대요. 지금 담배를 술은 조금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와라. 그래야 내가 가르칩니다. 2번을 왔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담배 그대로 피우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월간지 다이스 책 한 권을 줬습니다. 이 월간 다이스 책을 구입해서 읽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담배는 끊게 된다. 술도 끊게 되고 커피도 끊게 된다. 책을 한 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작은 부자 만들어 준다고 달맞이 공연에 오시라고 방송 때마다 요즘 합니다. 안 와요, 안 와. 왜 안 와? 와야지. 저는 집 6채, 집 사는 법. 또 제가 병 주머니였습니다. 치질소부터 혈압당뇨, 변비, 피부병, 온갖 투성이 종합병원이었는데 순천향 똥이 안 나와요. 똥이 안 나와. 무식하게 말해. 똥이 안 나오니까 응급차 타고 순천향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똥을 강제로 빼들, 강제로. 뭐 약을 넣고서 강제로 빼들. 그래서 입원하시고 집에 가래요. 뭐 다른 날들은 집에 가야 무조건 가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 그냥 집에 가라는 소리만 하고 두 말 하라고 해. 가라 그래요. 집에 왔지요. 가만히 생각했지. 그때 뿐이고 또 그 다음 날 또 똥이 안 나와. 똥이 안 나오면 어때요? 이제 관장기를 관장기 한 비싸지다 그것도 관장기를 약방에 사가지고 대볼을 사가지고 또 빅스에다 갈아가지고 똥구멍에다 이제 아들 넣어주는 거야. 한 번에 넣으면 또 안 돼요, 또. 1시간을 넣어야 돼요, 1시간을. 아들 고생, 내가 들어서 똥구멍에다 호수대고. 그것도 그때뿐이요, 그때뿐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식생활, 쌀밥 먹던 것을 현미 자국밥, 보리, 콩, 조, 현미 7분도. 그냥 현미는 담궜다 하면 되는데 7분도는 그냥 안 담궈도 돼요. 조금만 담궈도. 그걸 해먹고 섬유질 많은 채소 과일, 고구마 많이 먹어서 고구마. 당근 많이 먹고 양파 많이 먹고 대파, 쪽파, 마늘. 운동은 매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실내 운동, 계단 운동, 아파트. 비 안 맞는 또 평지도 있어요. 거기서, 오늘도 거기서 3천 걷고 왔습니다. 그리고 날 좋은 날은 밖에 가서 햇빛을 1시간 정도 매일, 1시간. 햇빛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농사 짓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 졌어요. 농사 질 때 보면 나무가 큰 나무 있는 옆에는 논이나 밭이나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늘이 있는 논밭은 농사가 자라지도 않고 자라도 그냥 시들시들해 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된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햇빛이 가장 중요하다. 돈 주고도 못 사는 햇빛을 꼭 받으라고. 옛날에 눈병 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오르는 태양을 눈을 보고 그게 눈 고치는 거. 옛날에는 약도 없어지다 약도. 또 옛날에는 하루살이병, 하루살이. 하루 걷는 만큼 고통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쓴 축 있어요. 아주 쓴 그 뭐 약숙이랑 그거 지쳐가지고 절구통에 해가지고 짜가지고 그거 먹었잖아요. 하루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병도 많고. 치질은 뭐 농촌사람 대단히 많죠. 왜냐? 화장실에 화장지 있나? 지푸라기를 똑똑 말아가지고 똥꾸녕에다 대고 하면 피가 차겠다. 그러니까 치질 나면 치질. 우리 어머니도 치질병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또 우리 어머니도 얘기가 나오네. 우리 어머니 말이죠. 소가래병. 그때는 병명도 몰라요. 소가래병. 의사가 그때는 왕지로 왔어. 와가지고 진통제, 몰피를 넣으면 30분간은 조용합니다.
30년 지나면 또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죽는다. 사박구야 하면서. 오늘 밤에 또 어머니가 자살하겠다고. 우리 집은 저 가루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게 식구까지 온통 잠 못 자는 소리 지르 고래고래 동네 사람이 이웃 사람과 깹니다. 그래서 가족이 너무 힘들어 잠깐 눈을 붙였는데 또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 이야, 그 동네에서 그 큰 두목이 있어. 큰 둔봉이 있어요. 둔봉. 물이 가득 차. 우리 집 앞집 사람이 소알이 앓다 고가 딱 빠져 죽었거든요. 그래서 굿하고 뭐 했는데 어머니가 그 둔봉이로 가는 거를 우리 형이 가서 붙들어 가지고 집에 와서 죽지 않았어요. 35년간 소갈이 걸다가 57세 해갑도 못 사고 돌아가요. 해갑도 못 사요. 50세 해갑 못하고 돌아가세요.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밭에 장마 때 물이 고이죠. 그러면 어머니는 새벽 가서 따놓고 아침 먹고는 아버지가 또 막고 아버지는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흙 다 떠내가면 야중에 오다가 농사 쉽겠느냐. 그래서 막읍니다. 어머니는 물이 고여있으면 노랗게 변합니다. 그러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날 때 다 내버려요. 아버지는 또 떼짱 나보고도 가져가. 같이 가자. 지혜를 가지고 산에 가서 띠짱을 해가지고 갔다가 막읍니다. 그 다음날 또 며칠 있다 또 장마 또 돼. 또 엄마는 또 가서 나랑 같이 가자. 또 같이 고를 치고. 아침 먹고는 또 아버지가 나 같이 가자. 그래서 지게 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띠를 갖다가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터놓고 아버지는 막고. 한 집 부부도 이렇게 마음이 틀리는데 마음 맞는 사람이 어딨어. 어마어마한. 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는 명품은 안 돼. 맞춤복 아니야. 나는 기성복 5,000원짜리 10,000원. 평생 그렇게 결혼시킬 때 한 번 신사복 입지. 평생 신사복 맞춘 적이 없어요. 구두도 그때 결혼식 할 때 한 번 맞췄어요. 구두도 기성거. 허름한 노점에서 파는 농구화. 아내는 택시, 나는 대중교통. 그런데 내가 젖었지, 어떻게. 나는 키도 작지. 못생겼지. 돈도 못 벌지. 직업도 없지.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안 들을 수 있어? 들어야지. 그랬더니 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적당히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안 쓰면 그게 그 집안이 정상이.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나마냥 짠돌이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 또 그렇다고 내가 우리 아내 마냥 만축복만 입고 맞춤 구두만 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은 아끼고 한 사람은 쓰고. 정치도 마찬가지요. 돈을 쓰자 하는 것은 민주당이고 돈을 아끼고 기업자를 사서 생산 못하지 않은 것은 보수 지금 국민의당이죠. 그래서 그게 꿍짝이 만난 거예요. 꿍짝이 만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인데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내 편만 살아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적이야. 적 때려 죽여야 돼. 그냥 그 사람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당은 의원 전당이다. 10번 100번 이런 말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또 윤 대통령도 내가 욕을 좀 해요. 윤 대통령 왜 그때 민주당 이재명하고 왜 안 만나? 왜 안 만나? 만나야지. 보시도 만나야지. 정천에도 좀 만나고 우리 집 와라. 같이 밥 먹자. 고기 차려놨다. 또 한동이라는 그놈도 또 오라 그래서 좀 같이 먹으면 많잖아.
얼마나 좋아. 그럼 탈핵도 안 나가고 파면도 안 되는데. 만나지 않고 이 싸가지 없는 윤석열 대통령. 근데 요새 또 철이 조금 났더라고. 뭐, 개헌서 뭐, 그때, 헌법 마지막 뭐 할 적에, 내 잘못도 많다. 내가 무지한 탓이다.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해결을 한 것 같아.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예수. 뭐, 두레마을 김유롱 목사 성시대 갔다서 아주 뭐 요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사람이 고통, 건강하지 않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업 실패하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철이 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가짜로 믿고 진짜 지금 믿는 거예요. 저도 역시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할 때 천박스 살거든. 새벽마다 기도 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데 나이 지고 어떡합니까? 새벽마다 기도 가서 지금 어때 됐어? 살만하니까 교회 가끔 나가. 새벽 기도는 뭐야? 주일에도 안 나가는데 가끔 나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뭐냐 하면 이재명이도 윤석열도 다 불쌍이야. 다 불쌍이야.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질 했지. 국가 마치려고 대통령질 했어? 다 국가를 살리고 우리 똑같이 살자고. 모두 부자로 건강하게 살자. 망치려고 하는 사람 대통령 한 사람 없어요. 그래 나는 윤석열도 빨리 내보내고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우유노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서방에서 좀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더 믿은 다음에 또 다시 나오면 그때는 국민이 좋아하면 찍으면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 말 안 할 수 없지. 내가 아는 대로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윤석열만 하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재명 이놈 너도 마찬가지 싸가지 없는 놈이야. 너 대통령 자격 없어. 전과 사범 12가지 혐의 뭐 5가지 재판받던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대법원에서 조의대가 그냥 땅땅 치면 되는데 그냥 다시 돌려버렸대요. 죄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조사해서 올려라.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때라 재판 미뤄달라. 대통령이 돼서 이제 재판 받지 않는다. 대통령 끝나면 받겠다. 그런데 또 그것도 문제야.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죄가 여러 가지 많다고 그래. 뭐 백현대기라나 뭐 대장들.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이 토지 집 같은 걸 이제 헐고 재개발 하면 그렇게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익이 나면 그 사람 동네 사람한테 나눠야 되는데 그 성남시장 무슨 그거 한 사람들 뭐 거기 대장은 또 이재명인데 저희끼리 처먹고 말이야. 60억이라고 난 잘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땅을 대고 집을 대가지고 집을 줘서 이익금이 나오면 그 사람들 놀아줘야지. 왜 성남시 공무원들 그 개발공사라나 뭐 그런 사람들 놀아먹느냐 이거.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뭐 전과 사범은 확실히 나타난 거고 공직선거법 그것은 피고인이야 피고인. 아직 죄인 아니야 피고인이야. 그러면 윤 대통령도 대통령이 재판받고 구치소에 있고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된다. 좀 이상하잖아.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고 부지사가 몰래 대북 성공했다. 몰래 했다. 여러분, 믿어져요? 참 맨날 얘기가 소가 웃으리라요. 상관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쫄게는 이화영이는 7년 8개월. 그래서 이재명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어떻게든지. 이화영을 끌어내려야 내가 말썽이 안 나는데 이화영 그대로 두고인데 못 살아. 그래서 지금 개지랄하고 이화영 끌어내려고 각종 합법 만들어가지고 공소 취재하라. 뭐 개떡 같은 공소 그거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참석 안 하니까 반대하지. 빌리버스 해가지고 부결돼가지고 의원실 국회의장 우는 거 처음 봤으면 수고를 가요. 이제 대세는 길어졌어요. 뭐 다른 법은 과반수와 하면 되는데 이 뭐 공소 취소 뭐 이런 것도 개헌하는 거 5.18 하는 거 그런 것은 3분의 1 200명 이상이 땅땅 해야 투표를 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국민들이 참석 안 할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말썽만 이렇게 6.3 선거 우회한다 늘었습니다. 그 후에 3대 특검도 다시 하고 2차로 공소 취소 그때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청 해지 없애고 중수청, 공수청 범죄 이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 하고 그냥 일반 범죄는 중수청이라 한다는 그런 소문 들었어요. 모든 법 애국제 제 마음에 안 들면 10년 징역시킨다. 법관을 증언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소원한다. 배임죄도 백현동, 대장동 거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배임죄 없애고 공소 취소죄 공소 취소원이라고 하고 없애고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전문에 넣고 여러분 논란이 많은 것이 5.18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민간인 학생이 총 갖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와서 죽이든 말든 민간이 학생이 총 가지고 내가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전두환이가 개지를 했다 해도 학생들하고 민간인이 총을 파출소에 가서 뺏고 타로할 거기서 빼가서 총질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처벌이 아니라 지금 유공자로 해가지고 헌법 조문에 넣는다. 안 되죠. 괜히 성질만 듣고 좀 쉬었다 하고 김영석 교수 좀 듣고 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일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느낀 것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많이 알고 모임이 많고 연락처가 많으면 인생이 풍성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지면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도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젊은이들의 고민도 들었고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 물도 먹어야 분들과도 노인이라.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털어놓는 고통 중에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도 있었고 건강이 약해져서 생기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오랜 친구인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내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됩니다. 밤을 새워 일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흔들린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여러분이 들수록 가지는 핸드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오늘 함부로 26년 내어주어서는 5월 안 18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김형석 그래도 오래 유튜브를 알고 지낸 시청하세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이야기를 좀 거리를 해보겠습니다. 둡니까? 물론 오래된 인연은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는 안 봤습니다. 저 1시간 반이다, 1시간 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보시고 조금 하고 끝나겠습니다. 친구의 돈을 빌려줄 때는 심사숙고 잘 생각해서 빌려줘라. 친구가 정말 신용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에게 빌려줘야지. 좋지 못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큰일 난다는 거다. 처음에는 친구가 작은 돈을 요구한다. 그러고 이자하고 원금 잘 갚는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늘려가지고 또 빌려다고 하면 또 잘 갚는다. 그러고 나중에는 많이 빌렸다고 하면 신용을 얻어서 야간 도주 한다는, 야간 도주. 그래서,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안 만나다는 거야, 안 만나. 친구까지 떨어지고, 돈 빌려주고, 돈 없어지고, 친구도 만나주지 않고, 그러길래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도 정말 힘들 때는 빌려줘야 된다는 것이다. 재산 마찬가지, 유산도 마찬가지. 유산 많이 물려주면 자손들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이 짠돌이요, 구두를 본드로 떼어 씻고 라면을 먹고 살던 할아버지인데, 잘 아는 사람인데 60평 대지에다가 집을 줘놓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은 직장인을 잘 나갔습니다. 아버지 있을 때는 혼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에 직장에도 안 나가. 집에서 빈둥 술 처먹고 담배 피다가 저녁마다 친구가 나와라. 그렇게 저녁마다 나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다가 간암 걸리더니 얼굴이 까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세 받던 걸 전세로 돌려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집을 다 팔아먹고 월세집에 가서 죽었다고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또 그 집을 누가 샀느냐면 과일 장사, 노점 장사에 샀어요. 그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그 사람은 짠돌이요. 그 집을 그 짠돌이 과일 장사가 샀더라고요. 야주에 가보니까. 여러분, 유산 남겨두면 자손들 싸움 시키니까 황창에 시부마냥 500만 원 그것만 남기고 하는. 나는 지금 못하고 있어. 사실
알아도 실천해. 나에게는 실천하자. 알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친구가 떠난다. 그래, 빌려주자 말아라. 그래서 정말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사랑 같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빌려줘라. 그리고 늙으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균형 잡힌 삶. 또 뭐 모든 것을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모든 것을 균형 잡힌 삶.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많이 하지 마. 운동도 많이 하면 안 된다.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고 신용을 지켜야 돈을 지키라는 돈. 늙으면 돈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고 신용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는 많은 것은 오히려 해롭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실패하고 병들어 병실에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가 내가 실패하고 고통받을 때 친하던 친구가 떠나버릴 때 지금 윤 대통령 주위에 다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잘못한 사람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한독수사부터 다 감방에 있어요. 내가 하나는 고통받아 죽은 거 아니죠. 아랫사람이 줄줄이 감옥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오고 또 새로 들어가고. 결국은 정치가 바뀔 때가 선한 사람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이다. 그래 지금 아는 게 있나요? 그래 물어봤더니 선악도 변한다. 옳고 그름도 변한다는 것이다. AI가. 나는 절대 악인 줄 알았어요. 절대 악이 없다는 것이다. 변한다는 것이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답 없다고 그래, 답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답이 없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해요. 나는 뭐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도 기준이 없고 선악도 정해져 있지 않다. 처음 알았어야 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내란죄라고 파면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됐다니까요. 전에는 난 고정되어 있다. 선한 사람이 선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지. 행복도 다 뭐 행복하면 그만이지 뭐. 사람마다 다르다. 참 12.3 계엄 수업 때문에 개몽됐습니다 정말. 처음에 6.23 13 개업할 때는 밤중에 테러버린 무슨 계엄 선포야. 나도 이용선 그분도 똑같이 아닌 밤중에 홍도깨라고 무슨 12.3 계엄이야. 집에서 텔레비고 아내하고 뽀뽀하고 있는데 무슨 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책을 사보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하더라고요. 출탄핵, 출특검 예산같이 하고 어떻게든 이제 띠끌어 내려야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이재명 때리 끄려 그래 내야 돼. 주인숙 하루날 들어오지도 않고 백같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자진해서 물러나. 그렇게 178일이나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래도 좀 이재명하고 정차 좀 만나면 어떨까 그러겠는데 안 만나.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원수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원수로 살아가라. 성경책에 있잖아. 거기 막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 나 생각과 다른 사람은 더 내 그 말 듣고 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아보자 하기 힘든 일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있는 것이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니. 누구나 그걸 하는 거야. 살아간 사람 뽀뽀하는 거 다 뽀뽀야. 그러나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죠. 또 부자를 욕하면 가난한 사람을 욕하면 안 돼. 좀 얻어먹었으면 존경하고 욕하지 말아야지. 부자들 죽을 똥 싸가지고 돈 벌어서 집 하나 사놓으면 집 팔아라, 집 팔아라. 노인들 일 못하는데 집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밤새워 일해가지고 집 하나 사가지고 집 팔아라. 집 팔지 않으면 82%, 85% 얼마를 뭐 지금 모르겠다. 집 사는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대출 받아고 하고 내 돈 가지고 섞어가지고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 부동산 살 때. 내 돈 가지고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출 규제하라. 또 뭐, 왜 사느냐? 돈은 어디서 나느냐? 왜 또 이사 가려고 하느냐? 허가받는 부동산 팔고 사고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지. 살 사람은 백채를 사도 그냥 놔둬. 안 살 사람은 사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지면 누가 삽니까? 가난되게 삽니까? 월세 살고 전세 집 사요? 그 세 살 먹을 오래지 않은 거지. 대출 받고 내가 벌어가지고 죽이 살게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처음에는 사지 처음서부터 내 돈만 몽탕 가지고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는 자기 돈만 가지고 샀나? 그러면 건축업자가 집 살려면 그 세던 사람도 거기 살던 사람 내보내야 집을 짓지. 그러면 건축업자가 그만한 돈이 어디가 있어?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대출 규제 내보내지도 못하고 또 돈이 어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되잖아요. 건설하면 하려면 아파트 그 돈 그 어마어마하다. 자기 돈 가지고 회사 돈만 가지고 하는 건축업자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 다 은행 대출사에서 하는 거지. 그러고 다 하신 다음에 분양해가지고 대출고 갚고 분양해도 분양 안 되면 은행 또 못 가보면 부실되면 은행도 망하고 건축업자도 망하는 모든 사람을 망치려고 이런 정치하는 공연이 빗나가네. 윤 대통령도 그 안에 뭐 말썽 맞고 문제 있대 다 해결됐다거든. 그래도 조사한다고 그래. 해봐. 마음대로 잡아먹든지 씹어먹든지 해라.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요. 아, 지금 조사 1차에서 별로 큰 효과가 없어. 2차 또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될 때. 탄핵할 때도 될 때까지 탄핵 강의를 한다고. 될 때까지 한다고. 무지막지한 민주당 이 개새끼들! 당장 옷 벗어. 너희들 불체포 특권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줄 알아. 옷만 벗으면 그냥 줄줄이 감옥에 가야지. 지금. 감옥에서 다 줄줄이 또 나와야 되고. 아이고, 이제 젊었지. 그래. 그래서 젊어서는 열심히 돈 벌고, 늙어서는 돈을 못 버니까 있는 돈 잘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잘랑차랑하라. 친구한테 내가 집이 몇 차다. 돈이 많다. 그렇게 하면 친구가 만나겠습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랑하고. 아들, 딸 자랑. 우리 아들 뭐 판사다. 검사다. 대통령이다. 자랑하면 안 된다. 절대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또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한다면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만나지 말고 또 조언을 좀 해주라고. 조언. 자네가 이차 저차 말을 하는데 나는 좀 섭섭했네. 악취는 조심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친구는 돈 주고 삽니까? 시간. 돈 주고 삽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시간이요. 돈, 시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저는 매일같이 4시에요. 밥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7시에 자고 어떤 때는 겨울에는 깜깜하게 6시에 잡니다. 그러고 3시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초은색 같은 거, 건강 다이어트 이런 거 책을 보면 돼. 뭐 이건 기획된 내라 2000 이런 책이야. 이 책을 보고 고려대학교 차인하 교수, 장경수 교수,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 내란죄라는 사람, 내란 범인은 누군가를 알게 된다. 저는 발표 안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를 할 수가 없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을 막아야 된다. 현 집권 세력이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집권 세력은 막는 사람이지, 본인이 대통령인데 어떻게 집안을 난동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제가 또 그동안 대통령은 집안의 아버지가 똑같다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AI에게 물어 이게 똑같지 않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95%는 맞지만 5%는 틀린다. 그렇게 똑같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와 똑같다와는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장경동 목사 항상 설교 때 말하잖아요. 내 설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건 뭡니까? 당신들 생각 마음대로 판단하시오. 자신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김효석께서는 말 조심하라요. 무심히 말 한마디에 사람이 실망도 하고 또 용기도 주고 말 한마디 무심코 한 말 또 이런 말이죠. 옛날에 제가 많이 썼는데 무심코 찬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무심코 찬 개구리에게 딱 쳤더니 돌이 가서 개구리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조심하고. 제가 오늘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어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하는 친구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잡고 우리나라 노래 저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 손에 손 잡고 올림픽 노래 아닙니까? 손에 잡지 않아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다 손을 야당과 잡아야 돼. 이재명도 보고 싫어도 국민의힘 장동 우리 집 와라. 내가 만찬 한번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 이재명 당대표 고생 많이 한다. 정청래도 고생하니까 우리 집 와서 식사 좀 내가 고기 잘 차려놨다. 같이 먹자. 이렇게 했으면 이런 난리는 안 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돼. 성공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어디야. 미친 애터미 박간기만 미쳐라. 한 달에 5천만 원 나온다면 잠 못 잔다.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국민에 깨워 나가도 2천만 원, 4천만 원. 그래 나도 애터미 한번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건 그럭저럭 삽니다. 남을 많이 도와줄 수는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애터미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었으면 써야지. 또 부자들도 그저 부정 취시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착취하면 안 됩니다. 공장에 돈 많이 번 사원들에게 놀아줘야지. 자기만 돼지만 처먹는 사장은 그런 사람 마땅히 처형해야죠. 그런데 공장이 안 돌아가. 요즘 만들어도 안 팔려. 공장이 죽기 전에 노동자리 사장 누구요? 김 사장 나와. 박 사장 나와. 나
월급 안 해주면 나 일 안 한다. 내 손 아니야. 예? 일 안 할 테니까 월급 올려줘. 그리고 우리 뭐 좀 사교금도 많이 주고 그렇게 안 하면 나 일 안 한다. 그러면 공장 저 포항 뭐 충청도 뭐 당진 제철구가 문 닫았다 그래요. 거기 다니는 사람만 뿐만이 아니요. 당진 시내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문 닫으면 월급이 나와야지 뭐 사다 먹을 게 장사가 되지. 저 뭐 의정부에서 미군이 떠났잖아요, 저기로. 의정부가 지금 죽었다고 했죠. 그 도시가. 양갈보, 똥갈보 얼마나 많았어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똥갈보 생기고, 국군이 있어 똥갈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오죽하면 정조를 팔아서 팔고 살겠어요. 양갈보, 똥갈보. 6.25 사원에 얼마나 많았으니까 똥갈보, 양갈보. 미군 부대는 양갈보, 한국군에는 똥갈보. 용산역, 서울역, 청량역이 몸 파는 여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밤이면 꼴같이 차려입고. 그러던 나라예요. 가장 못 사던 나라. 최빈국가. 원조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 미국의 원조는 목재 갖다 주고 그 생우유는 못 쓰니까 딱딱한 덩어리 우유 설탕 가루도 갖다 주고 집 지어주라고 집 제목 갖다 주고 우리 학교도 우리 집도 다 그 목재로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어떠냐. 미군 물러나라. 정자권 우리 갖겠다. 훈련도 안 한다. 일본하고 했다고 하네. 싸가지 없는 국방장관 이재명 정청래. 그러면 미국 있으나 말하지. 훈련 안 하면 군인의 첫째 목표는 훈련 아닙니까? 훈련을 해야 평상시에 해야 전쟁이 나면 대항할 거 아니요. 훈련 안 하고. 북한은 혼자 포토에 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개가. 하고 있어요. 또 뭐 정보가 의성 있습니까? 미국 정부 아니면 다 땡이리. 또 헛소리 했네, 내가. 그냥 끝나가야겠네. 이제 그만, 요거, 조금만 더 보시고, 그냥 끝납시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모두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오래 입은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아끼던 신발이라도 발을 아프게 하면 더 이상 신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을 계속 다치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방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라집니다. 있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친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생각도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늘 남을 탓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마음에도 독한 말이 쌓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어떤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이 밝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모두 성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을 조금씩 멀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함께 있으면은 삶이 조금 더 선해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을 다 붙잡으려 한 분들은 늙어서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참고 관계가 깨질까봐 계속 맞춰주고 자기 마음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착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착함이 마음속에 서운함으로 쌓입니다. 결국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평생 남을 배려했는데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착함에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끝없이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나 자신에게만 늘 엄격하고 차갑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많이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을 쌓고 인맥을 쌓고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덜어내고 지나친 욕심을 덜어내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관계를 덜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쉽게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가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남은 생이 너무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젊은 날처럼 무한히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음이 평안한 것,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미소가 나는 것, 저녁에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도 괜찮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도 계속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아두는 사람, 이런 관계는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편리한 지갑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외로울 때만 찾는 시간도.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오늘 나온 106세 김형석 교수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지금은 8분 30초 8분 30초 시청하셨으나 8분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라.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하라. 그리고 노인이 되면 지혜롭게 살아라. 좋은 사람과 친하라. 성공한 사람과 친하라. 믿어야 할 사람과 믿지 못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도 있다. 친구라고 다 좋은 친구는 아니다. 노후 준비하라는 것이 가장. 그리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차이로 온다. 사소한 행동 차이가 큰 차이로 온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심히 한 말이 타인에게 친구에게 상처도 줄 수 있으니
무심코 말 한마디를 하지 말라라. 무심코 한 말이 상처를 준다. 친구에게 고통, 슬픔을 준다. 결국은 자기 자랑.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나는 회사에서 가서 지위가 높았어. 그런 자기 자랑 옛날부터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저도 자랑을 한 곳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천막지에서 밥을 굶고 뚝섬밭에 가서 쓰레기를 지워다 김치를 담아 굶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나머지 연탄 일꾼으로 그것도 키가 작을지 처음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당신 기울어서 못한다. 3일을 주 3일 3일 체면 불구하고 집에서 아들 그때는 아들 아내하고 딸은 굶는 세 식구가 굶고 있어요. 어떡하나. 그때 마침 그 사장 아버지가 보고 불쌍하다. 동량주를 심대고 해라. 못하면 자진해서 그만둬. 사정사애들은 3년을 돈 벌고 자립해서 연탄 양사. 여름에는 연탄 안 팔리죠 또. 세멘트 모래 벽돌 구들장. 그때는 보이라가 없어요. 서울에 올라가니까 이 금호대교 산마다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그때는 비닐가 없습니다. 그냥 박스에다 나무 사가지고 박스를 붙여가지고 그게 지붕입니다. 박스가 지붕. 고를 쳐요. 비가 오면 오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요. 공동묘소 야중에 생겼어요. 처음에는 대들을 와가지고 종이다 씻어가지고 장마 때 갖다 그 물에다 버리려고요. 여러분 그걸 모릅니다.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무수하게 여기 양재물에다 물 삶아주는 데 있어서 거기서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집에 갔지. 세탁기가 어디 있어? 밥통이 어디 있어? 집에서 뭐 이렇게 하? 목욕탕 그때는 많았지. 지금은 목욕탕 없어요. 집에서 하니까. 그렇게 못 살던 나라. 잘 사는데. 50배 잘 살아, 50배. 월급 더 오냐? 안 주면 난 일 안 한다. 이거 되겠어. 알바에도 10,000원도 싸다고 더, 지금 올려다고 많이. 1시간에 하루가 일하지. 옛날에는 하루에 6,000원. 시골 모슴살이. 상일꾼은 8가마. 하일꾼은 6가마. 여러분 겨울은 한 벌. 딱 그거야. 모슴살이. 새벽에 일어나서 물 길어다가 소죽 쓰고 나무하고 종살이. 돈 없으면 종살이 하는 거래. 동조 종살이 하고 싶어. 나라도 마찬가지. 부자 나라에 사람이 오지. 가난한 나라 사람 오니까. 부자 다 떠난다고 그래요. 떠난다고 그래요. 부자 다 떠나. 세금으로 이게 떠나지. 들어오게 하려면 세금 줄이고, 그 증세하지 말고 폐악질 하지 말라요. 부자가 있어야지 그 돈 걷어다 가난한 사람 칠 거죠. 부자들 다 떠나면 가난되기 나라. 누가 세금 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재명이. 똥때리 같은 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나는 답 부담니다. 돈 써라. 쿠폰 줄 테니까. 쿠폰 무슨 호텔 경제야, 커피 경제. 옛날에 성남시 할 때 뭐, 닭중사 하는 사람 하지 말아라. 커피 팔면 원가가 1,000원도 안 되는데, 이게 미쳐서 닭죽 장사 하느냐. 당장을 때려치고 커피 장사 해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닭 파는 거고 닭죽은 이익이 작겠죠. 커피 팔면 사실 원금은 그렇게 작게 들어요. 그렇지만 인건비 들지. 종업원 월급 줘야지. 집세 내야지. 세금 내야지.
왜 원금만 따지느냐는 말이야. 원금만. 들어가는 비용. 이재명이가 세금 내주고 집세 내주니 그렇게 하면 하되지. 노인들 죽기 살기 위해서 집 한 채 사는 집을 팍 뒤쳐내버렸냐. 노인들 돈 줄 거요? 이재명이가 노인들 월급 줄 겁니까? 겨우 죽기 살기 위해서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어 팔아. 또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 세금은 이제 6.3 선거 올리면 왕창 올리겠다. 장도기가 얘기해서 내가 알지, 내가. 아니겠어. 장도기가 그래. 6.3 선거 끝나봐라. 선거 왕창 올려가지고 돈 걷어다가 가난 백일에게 갖다 주겠다. 자기 돈 가지고 가난사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 왜 자기 집 판다고 집도 안 팔려. 좀 싸게 한 뭐 반에 반값에 내놓아서 팔아야 될 거 아니오. 왜 안 팔고. 내놓고 안 팔리면 그 소용없는 거 아니오. 팔게끔 하고 사게끔 해야 되는 그게 경제 원리 아니야.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비자가 또 사고 또 소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생산자는 악마, 소비자는 가난한 사람은 천사, 부자는 악마, 세금 걷겠다. 협박 공갈치고 말이야. 이거. 나는 경제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이승만부터 지금 대통령은 보수 진보 정권만 서면 그냥 물가 올라 집값 올라. 문재인 집값 못 잡았다고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잘못하고 집값 올려놓고 잡지 못하고 내가 퇴직하니 아쉽다. 본인이 얘기해. 본인이 그대로 그거보다 10배 더 가까이. 이재명은 더 왕창 증세해서 가난서 주자. 자기도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이야? 일 안 하고 그냥 처먹고 놀고 몸이 병들어 가난해졌는데, 열심히 잠 안 자고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 사든지 뭐 저 사갖고 해. 집 팔아라. 집 안 팔면 82.5% 세금 매기겠다. 집 팔고 이제 여기 월급 줄 거요? 자기 돈이 있으면 저 퍼주라고. 집 그거 저 반에 반값 내놓으면 팔릴 거야 아마. 그거 팔고. 아 지금 뭐 청와대 사는데 집 필요 없지. 또 집 있는 거. 또 뭐 여기 한남동에도 있고 그런데 뭐 집 필요 없어. 지금 다 때려치고. 불쌍하다고. 자기 많은 이제 죄를 덮으려고 밤잠을 안 자고 지금 요즘 좀 말랐더라고. 말랐어 조금. 잠 못 자니까 말랐지. 그렇게 하지 말고 때려쳐. 광화문에서 매일 토요일마다 지방가 끌어내려야 된다. 가짜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래. 대통령 하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산개가 죽은 정서보다 낫다는 그 말 있잖아. 산개가 낫대 정서보다. 대통령보다 거제가 낫다는 거예요. 정승의 개 가지고 이게 좋은 개가 왕창 오고 정승이 저렇게 사람 코빼기 안 하고 빼. 그것이 교훈이요. 교훈은 따로 없어. 그게 교훈이야. 불을 떼야 연기가 나지. 그게 교훈이라고. 씨를 뿌려야 곡식이 나지. 그게 뭐야.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거든. 봄이 지나면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도는 거예요. 물도 수증기가 바다에서 올라와서 뭉쳐지면 기름을 내주는 거예요. 또 바다로 가다 또 올라가다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연의 순리. 경제는 균형이 맞춰야 된다. 삶의 규정. 105세 김영석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 균형이 오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보기 좋은 사람도 보고, 이웃 사람 이 사람 가난한 사람도 보살피고 부자도 보살펴야 되니까 중립적이라 이제 말은 잘하더라고.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이다. 그래놓고 3대 특검 시작해라. 말뿐이 하루 저녁 만에 화해하고 협조하고
야당하고 국회의원 일일이 약속하고 나오고 그 다음날 3대 권 하고 나서 시작해요. 그리고 또 예산 빵빵빵 50%씩 예산 올려달라. 요번에 올려줬는데 안 올려줄 가결 안 해줄 거 무임이 돼서 참석 안 할 것 같아 참석을 했다. 얼마나 그만인지 몰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 말했잖아요. 안 될 줄 알았다. 안 될 줄 알았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 국민이 허락해요. 국민의힘 이 개새끼들 너 옷 벗으라고 그저 뭐 월급 많이 주고 뭐 밑에 쫄개들 드지 얼마나 좋아. 옷 벗겠어요. 요번 6.3 선거 해가지고 정권 바꿔. 정권 시판하는 것이 6.3 선거예요. 폭동 일으켜 정권 바꿔? 안 되지. 선거밖에 없으니까 선거 해가지고 몽땅 보수 찍어야 돼. 뭐. 그 길밖에 정권 바뀌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뭐 힘 있어요? 투표로 의사 표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 규정한 걸 왜 안 해? 또 뭐 사전투표 한 번에 하루가 있는데 이틀씩이나 왜 개지라고 늘려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사전투표하면 뭐 사전에 뭐 바꿔치기 한다. 당일 투표 당일 개표 그냥 그 자리에서 해. 참여해서 해가지고 수에 비해가지고 지금 메시지 있잖아. 메시지 옆자다 치고 그냥 가는데 뭐 편지를 할 거 뭐 전화할 것도 없잖아. 그러면 되는데 왜 왔다 갔다 옮겨. 그걸 옮겨. 또 사전 두 번씩 하고. 잘 생각해봐요. 늙은이 10여 나이에 91살 만 90세 노인 그지만해 90살 먹은 도간 사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흐린 날도 있고. 거짓말 합니까? 역대 대통령 보면 보수 정권한테는 가난한 사람을 의하고 세금 많이 올리고 집값 오르고 물가 다 오르고 보수 정권 되면 안정된 경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가장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보수할 때 먹고 살기가 좋았나 진보할 때 좋았나 생각을 해보시고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0세 물러가세요.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종교를 가지고 절에 가든 예수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믿음 가지고 삽시다. 고통 올 때만 종교 갖지 말고 고통이 오지 않고 편안할 때도 종교를 가지고 하면 종교는 나의 등불이다. 이상 끝나겠습니다.